1987년 미국 버지니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기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61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를 직접 낳아버린 것이었죠. 언론은 사랑과 희생의 기적이라 떠들었고,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 속의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기사 제목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지옥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빼앗겼다는 굴욕과 분노에 무너졌고,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죠.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아이이자 내 아이야. 과연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기적이라 불린 이 사건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서 시작된 악몽이었습니다. 정수연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안타깝지만 자연 임신은 어렵겠습니다. 순간 수연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남편 한태준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렵다라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와 다름없었거든요.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어깨를 감싸줬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 풍경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수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태준이 낮게 내뱉은 한마디가 차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버리지 못한 산부인과 진단서가 놓여 있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여자가 아닌 건가? 내가 엄마가 될 수 없는 건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남편에게조차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소리 죽여 울다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숟가락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밥맛이 전혀 없었지만 억지로 씹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한윤정이 들어왔습니다. 집 바로 위층에 사는 윤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침은 먹었니? 밝게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눈치 빠른 윤정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니? 병원에서 뭐래? 윤정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망설이다가 진단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윤정은 글자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휴, 수연아, 내 잘못이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 많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따뜻한 말이었지만 수연의 가슴엔 칼처럼 꽂혔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불임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준은 서둘러 대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만 생각할게요. 괜히 이야기 커져봤자 더 힘들어요.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피는 어떻게든 이어져야지. 그래야 내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에 수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집안의 짐짝이 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은 방 안에서 불을 끄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윤정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지? 윤정은 조용히 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그잔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죠. 수연아, 괜찮다. 내가 힘들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수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태준이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윤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거든. 수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정의 얼굴엔 알 수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낳지 못한다면 내가 낳아주면 되지 않겠니? 그 순간 수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윤정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의 아이, 내 아이, 내가 대신 세상에 데려오겠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그 말은 수연의 심장을 천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집착의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잠에서 깬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신 낳아주겠다.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혀 아무리 흔들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근 준비를 하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수연을 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밤새 못 잤어. 수연은 고개를 돌리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아,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가 어제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준은 놀라며 다가와 두 손으로 수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수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못 낳으니까 대신 낳아주겠다 하셨어. 우리 아이를 본인이 직접. 태준은 말이 막힌 듯 멍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웃음이 새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곧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가문의 핏줄을 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하신 말씀일 거야. 태준은 애써 수연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어머니 눈빛 진심이었어. 나 너무 무서워. 내 자식인데.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없게 될까봐. 그때 부엌에서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왜 무서워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겠다는데. 윤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가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왜 그렇게 겁을 먹니? 내가 너를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 가문의 피를 잇기 위해서일 뿐이지. 윤정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주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건 제 몫이에요. 제가 못한다면 그냥 받아들일게요. 근데 어머니가 대신 낳으신다면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가 되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엔 꾹꾹 눌러온 분노가 비쳐 있었습니다. 태준이 중재하려고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주연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윤정은 태준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태준아, 넌 입 다물어. 내가 뭘 알아?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건 집안이 끊어진다는 뜻이야. 순간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집안을 끊어버린 여자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윤정은 한 걸음 다가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함이 아니라 차갑고 강압적인 힘이었습니다. 수연아, 넌 몸이 약하니 내가 대신 해주는 게 맞아. 내 난자와 우리 태준이 정자를 쓰면 돼.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 내 아이야. 다만 내 뱃속을 빌려주는 것뿐이야. 수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은 희생이었지만 눈빛은 분명히 지배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날 엄마라 부를 거예요. 전 그림자처럼 살아야겠죠. 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여자의 대치 속에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짧게 웃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엄마라는 건 누가 낳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연은 방 안에서 홀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가슴은 답답해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윤정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라는 건 누가 낳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서 수연의 가슴을 수없이 베어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건 우리를 돕고 싶어서였을 거야. 수연은 눈을 번쩍 뜨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돕고 싶어서. 태준아, 그건 돕는 게 아니야. 내 아이를 빼앗겠다는 거잖아. 내가 못 낳는다고 해서 날 엄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태준은 말이 막혔습니다. 뭔가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수연의 울부짖음 앞에서 더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윤정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윤정이 침착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내 마음 다 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내가 낳을 수 없다면 내가 대신 낳아야 해. 그래야 태준이도 살고 우리 가문도 살고 너도 살 수 있어. 수연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절대 그런 식으로는 원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도 저는 그 아이를 자식이라고 부를 자신이 없어요.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미소를 거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건 이미 정해진 길이야. 너는 결국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 말에 수연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갇힌 것처럼.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수연의 심장은
절망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태주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집 안 공기는 더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엔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고령 산모 시험관 아기 성공 사례 발표. 윤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윤정은 태연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이 병원 알아봤어. 고령 산모도 성공했다더라. 내가 거기 가서 상담 받아보려고 해. 수연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럴 생각이세요? 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제 동의도 없는데. 윤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난자와 태준이 정자를 쓰는 거야. 피는 분명히 이어지지. 내가 못하면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 태준은 난감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윤정은 남편마저 제압하는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천천히, 시간이 없잖아. 수현 나이도 있고 내 나이도 있다. 이제 미루면 기회가 없어. 수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엄마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는 원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제 아이를 낳으신다면 저는 그 아이를 평생 안아줄 자신이 없어요. 윤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냉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넌 평생 엄마가 되지 못하겠지.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순간 수연의 눈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윤정은 이미 마음속 결정을 끝낸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가겠다. 너희도 같이 가. 서울의 한 불임 전문 병원. 대기실에는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 윤정과 태준, 수연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달랐습니다. 윤정은 결심에 찬 얼굴, 태준은 난처한 얼굴, 수연은 창백한 얼굴. 이윽고 의사가 상담실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윤정이 가장 먼저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아내 대신 시험관 시술을 받고 싶습니다. 며느리 난자와 아들 정자를 써서요. 의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1입니다. 순간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령 임신은 위험이 큽니다.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특히 60대라면 합병증 가능성, 심지어 산모의 생명 위험도. 하지만 윤정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감수하겠습니다. 아이만 건강히 태어나 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연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렇게 무리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시려고요. 전 그 아이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가정을 원했을 뿐이에요.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는 난처하게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태주는 의자를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강단 앞에서 또다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 천천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넌 아직도 모르니?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가문의 문제야. 내가 못 낳으면 내가 낳는 수밖에 없어. 의사의 얼굴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상담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을 치며 흐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이인데 전 엄마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태주는 아무 말이 없었고 뒷좌석에 앉은 수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채 계속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조수석의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의사 말은 그냥 형식적인 경고야. 내 나이에도 가능하다더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할 수 있어. 수연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천천히 돌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원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세상이 다 어머니 아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 안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수연아, 그럼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끊어지란 말이니?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결국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싫든 좋든 그게 진실이야.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전 뭐가 되는데요? 전 그냥 부린 며느리, 아이의 친엄마도 아니고 당신의 그림자에 가려진 여자. 저한테는 아무 권리조차 없는 거잖아요. 태준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제발 그만 좀 하자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현의 오열, 윤정의 집착, 태준의 절규가 한데 섞여 차 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친 듯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이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너는 나를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언젠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무릎 꿇고 내게 고마워할 날이 올 거다. 수현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곧 윤정이 이미 모든 걸 결정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 수술실 앞. 윤정은 흰 가운을 걸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수현은 멀리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걸 빼앗기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시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착상 여부는 앞으로 며칠 지켜봐야 합니다만 확률은 높습니다. 윤정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그 말은 기쁨의 탄성이었지만 수연의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손으로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 가장 행복한 산모 같았지만 수연의 눈에는 끔찍한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수연이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 아이예요. 제 난자로 만든 제 아이라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제 자리를 빼앗으시는 거예요? 윤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못 낳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빼앗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내 아이를 내가 대신 살려주는 거다. 수연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전 뭐가 되는데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저 부린 며느리로만 남으라는 거예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엔 섬뜩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간 내가 알게 될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난 다시 젊어질 거야.
주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욕망이라는 걸. 며칠 뒤 동네 슈퍼. 이웃 아줌마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들었어. 위층 윤정 씨가 임신했다잖아. 60이 넘은 나이에. 세상에,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의사가 성공했다잖아. 기적이지 뭐야. 누군가는 감탄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신 낳는다니. 이게 정상인가? 교회 예배 시간. 목사님까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만들어낸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기도하는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녀를 성모처럼 떠받드는 듯했죠. 하지만 같은 순간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수연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축복의 말을 건넬 때마다 그 축복은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창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불임이래.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신 낳는 거라던데.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친정어머니 이명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딸을 보자마자 두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꼴이야?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내 시어머니가 대신 낳는다니. 이건 기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거야. 수리연은 결국 어머니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 모두가 어머니를 엄마라 부를 텐데 난 그림자일 뿐이야. 병원 검사 결과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임신 6주차. 윤정은 종이를 손에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어. 그 목소리는 기쁨이었지만 수연에겐 절망의 종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윤정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 순간 수연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아이예요. 제 난자로 만든 제 아이라고요. 근데 왜 어머니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못 낳으니까 내가 대신 하는 거지. 내가 원했잖아, 아이를. 그러니까 이건 내 희생이자 내 축복이야. 수연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전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며 번져갔습니다. 그때 윤정이 수연을 향해 다가와 똑똑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잊지 마라. 사람들이 엄마라 부를 사람은 아이를 낳은 나야. 순간 수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는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듯했죠.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고 윤정의 미소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윤정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주칠 때마다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60이 넘은 나이에 저렇게 배가 불렀다니. 기적이지, 기적. 신문에도 나올 만한 일 아니야?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수연의 가슴은 점점 쪼여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윤정을 위해 특별한 기도회까지 열렸습니다. 우리 교인 한윤정 자매님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건 하느님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아멘을 외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윤정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입술 끝에는 은근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맨 뒷자리에서 수연은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축복받은 어머니라 부르는 그 순간 자신은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차 안에서 결국 참지 못하고 태준에게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사람들이 엄마라 부르는 건 어머니야. 난 이제 다 잃었어. 당신도, 아이도, 내 삶도. 태주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은 그 말에 절망적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당신은 언제나 모르지. 그래서 결국 우린 다 잃게 될 거야. 윤정의 집 거실. 낯선 사람들이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60을 넘긴 산모가 며느리를 대신해 아이를 품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 언론은 이미 윤정을 희생의 아이콘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윤정 여사님, 이렇게 큰 결심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윤정은 차분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에 어머니 된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품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 희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 순간 윤정은 세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 수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 결국 눈을 돌렸습니다. 마이크도 카메라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난자가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인데 모두가 어머니 아이라고만 불러. 속으로 삼킨 울음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취재가 끝난 뒤 방송국 사람들은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방송 나가면 전국에서 화제가 될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감동이라니 그저 저는 엄마일 뿐입니다. 그 말은 기자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수연의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거울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나야, 내 피로 만든 아이잖아. 그런데 왜 난 아무도 보지 않아? 윤정의 배는 이제 손으로 감싸 안아야 할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집에는 선물과 축하 화분이 쌓여갔고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여사님. 이건 하늘이 내린 축복이에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은근히 빛났습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된 듯한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 같은 공간에서 수연은 마치 그림자가 된 듯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다녀간 뒤 거실 한쪽에서 수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인데 사람들은 엄마라 부르지도 않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친정어머니 명숙이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윤정에 불러온 배를 보자 두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한윤정 여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 아이를 시어머니가 빼앗아 품는 게 말이 됩니까? 윤정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명숙 씨, 빼앗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예요. 주현이가 못하니 내가 대신 하는 것뿐. 주현은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해요.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에요. 전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그 말에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만 움켜쥐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태준아, 준비해라. 곧 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사람은 바로 나다. 주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병원 산부인과 앞. 형광등 불빛 아래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휠체어에 앉아 병실로 들어가기 전 한 손으로 배를 꼭 감싸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흡족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아이를 세상에 데려온다. 주현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건 내 아이인데. 저 순간이 오면 난 엄마가 될 권리를 완전히 잃는 거야.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숨이 가빠왔습니다. 태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아이야. 그리고 어머니도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수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태준을 밀쳐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아이가 아니야. 어머니의 아이야. 모두가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겠지. 난 그림자밖에 안 돼. 대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윤정이 휠체어를 멈추고 천천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넌 아직도 모르니? 이 아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데려오는 거다. 사람들은 날 엄마라 부를 거야. 그리고 넌 그저 이름뿐인 엄마일 뿐이지. 수연은 그대로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정은 휠체어를 밀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쥔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분만실 안 밝은 조명이 눈부시게 켜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진통에 몸부림쳤습니다. 하하, 조금만 더 힘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의 이마엔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환희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지야, 내 아들의 아이 곧 내 품에 안기겠구나. 분만실 밖. 주연은 벽에 기대선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자신의 심장을 찢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인데 왜 난 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난 엄마가 될 수 없는 거야. 눈물이 얼굴을 타고 쉼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아내도, 어머니도, 아이도 다 놓치고 있다는 자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만실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작고 힘찬 아기의 울음. 그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는 순간 수연은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인데.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은 세상 가장 순수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산모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나왔구나, 내 아들아.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아기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축복의 말도 모두 윤정을 향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속으로만 울부짖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야. 제발 제 아이를 내게 돌려줘요. 병원 복도는 축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은 기적이다, 기적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병실 침대에 누워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내 품에 이렇게 다시 생명이 안기다니. 이건 하늘이 내린 축복이야. 사람들은 그녀를 둘러싸며 사진을 찍고 성모 같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수연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리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건 내 아이야. 내 피와 살로 만들어진 내 아이인데 왜 나는 그 아이 옆에 설 수도 없는 거지? 태주는 병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적이라니,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저주 같아. 그의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 내 손자입니다. 우리 집안을 다시 이어줄 희망이에요. 순간 병실 안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수연의 심장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퇴원한 날, 집 거실. 꽃다발과 선물들이 가득했고 현관 앞엔 축하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몰려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여사님. 집안의 자랑이에요. 윤정은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얼굴엔 지친 기색보다 승리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수연이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을까요? 윤정은 순간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기는 아직 약하다. 산모의 품이 가장 안전해.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 아이잖아요. 윤정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진짜 엄마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야. 넌 그냥 씨앗을 준 거지. 그 말은 수연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숨조차 막혀오는 순간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전 엄마가 아니군요. 저한테서 난 아이인데도 전 그저 씨앗만 준 여자일 뿐이군요. 방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태주는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손을 움켜쥐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모습만 돌려 세웠습니다. 윤정은 아이를 꼭 안은 채 마치 세상 모든 걸 얻은 듯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나야. 그리고 이 아이도 곧 알게 되겠지.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진 채 수연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의 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와 자장가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수연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친정어머니 명숙이 들어섰습니다. 수연아, 얼굴이 왜 이래? 다 헬쑥해졌잖니. 그 순간 수연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더는 못 버티겠어. 명숙은 급히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솔직히 다 말해봐.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그 아이는 내 아이인데. 어머니가 엄마라 불려요.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만 축복해요. 전 씨앗만 준 여자일 뿐이래요. 명숙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수연아, 이건 기적이 아니라 폭력이야. 너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 버린 거라고. 수연은 흐느끼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그냥 그림자야. 이 집에선 아무 의미도 없어. 명숙은 눈가가 젖어가면서도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수연아. 넌 분명히 엄마야. 너의 피와 살로 이어진 아이잖아. 언젠간 진실이 밝혀져야 해.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얘기를 그리 깊이 하시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윤정 씨,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가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며느리 가슴에 칼을 꽂으면서까지 얻을 일이에요. 윤정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숙 씨, 오해 마세요. 난 며느리를 위해 대신 희생한 것뿐이에요.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죠. 수연은 두 여인 사이에서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명숙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희생, 그건 포장이에요. 진짜 엄마는 수연이에요. 그 아이는 수연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아이잖아요. 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냉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숙 씨,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낳아준 이를 엄마라 부릅니다. 수연이는 그저 씨앗을 준 여자일 뿐이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들었지? 전 엄마가 아니래. 명숙은 딸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정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윤정 씨, 그 말 언젠간 독이 돼 돌아올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윤정은 아기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세상은 나를 엄마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거실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른 아침 윤정의 방. 탁자 위에 놓인 약봉지가 가득했습니다. 혈압약, 진통제, 그리고 피로 회복제까지. 윤정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약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곧바로 아기 요람으로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절대 널 놓지 않아. 거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기한테 무리하지 마시고 저라도 돌볼 수 있어요. 그러자 윤정은 차갑게 눈을 치켜떴습니다. 안 된다. 이 아이는 내 품에서 자라야 한다. 너한테 맡기는 순간 아이는 혼란스러워질 거야. 태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 말도 좀 들어보세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아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윤정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내가 뭘 알아? 내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 이 아이는 내 몸에서 태어났으니 내 거야. 순간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 난자로 태어난 제 아이라고요. 어머니는 제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윤정은 미소를 거두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세상은 나를 엄마라 불러. 그리고 그 진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 방 안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아기를 끌어안은 윤정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광기 어린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밤, 윤정의 방. 탁자 위에 약봉지가 널브러져 있고 쓰러진 물컵에서 약간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은 윤정은 기침을 연달아 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팔에는 여전히 아기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 살금살금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와 윤정의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아기 안으면 안 돼요. 저한테 주세요, 제발. 수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며 아기를 품에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안 된다. 이 아이는 내 거다. 윤정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수연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그건 제 아이예요. 제 피로, 제 몸에서 만들어진 아이예요. 왜 어머니가 엄마가 되려 하세요? 전 이미 그림자예요. 이 아이마저 뺏기면 난 끝이에요.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애, 응애. 두 여인의 몸부림에 끼어든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준이 허둥지둥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하지만 윤정은 아기를 끌어안은 채 숨이 가빠오면서도 낮게 선언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결국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어.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윤정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윤정의 방. 희미한 불빛 속에서 윤정은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고 얼굴은 잿빛처럼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두 팔에는 여전히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널 절대 놓지 않아, 끝까지. 그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이 내려놓으세요.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요. 수연은 다급히 아기를 받아내려 손을 뻗었지만 윤정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아기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이 아이는 내 생명과도 같아. 내가 낳았으니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해. 그 순간 윤정의 몸이 휘청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기를 얼른 안아 올렸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쓰러지셨어. 태준이 달려와 윤정을 부축했습니다. 윤정은 흐릿한 눈동자로 아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내 아들이다. 내 아이이기도 해. 엄마는 끝까지 엄마였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엄마는 저예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제 자리를 돌려주세요. 윤정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집착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그녀는 태준의 품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병원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태준은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버텨요. 제발 버텨주세요. 한편 수연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온이 팔에 전해지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내 아이야. 이제라도 내가 엄마가 되어야 해. 그때 명숙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딸과 아기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수연아,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더는 빼앗기지 마라. 잠시 뒤 의사가 다가와 태준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령 출산으로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태준은 얼굴이 잿빛으로 질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윤정이 힘겹게 눈을 뜨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아기를 내 품에. 태준은 멈칫했습니다. 뒤편에서 수연이 아이를 꼭 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빼앗아 가셨어요. 태준은 두 여인의 시선을 동시에 받으며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박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태준아, 이 아이는 내 마지막 희망이야.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태준아, 당신이 선택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제 대답해줘. 복도 한가운데 세 사람의 시선이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처음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태준은 두 여인의 시선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 그 어느 쪽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속으로 중얼거리던 그의 손이 마침내 앞으로 뻗어갔습니다. 그 순간 복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의 품에서 아이를 안아 올린 태준. 수연의 눈이 커지며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아, 넌 결국 날 버리는구나. 태준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윤정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정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아이, 내 아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아이를 꼭 안은 채 어머니에게 건네지 않은 것입니다. 엄마, 이 아이는 어머니의 희망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수연이의 아들이고 제 아들이에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윤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준아, 내가 감히 날 부정해? 수연은 무너져 울면서도 그 말에 미약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윤정은 산소 마스크를 붙든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꺼져가는 집착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넌 결국 날 배신하는구나. 그 말과 함께 윤정의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었지만 복도에 남겨진 공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불빛은 차갑게 번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윤정은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산소 마스크를 낀 채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태준과 수연이 곁에 서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준아, 내 아들 내 아내 꼭 지켜라. 떨리는 손끝이 수연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연아, 미워하지 마라. 난 내 자리를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그저 내 욕심이 내 집착이 널 너무 아프게 만들었구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제 자리를 빼앗으셨다고, 제 인생을 무너뜨리셨다고. 근데 지금 어머니 마음도 이해돼요. 아들을 지키고 싶어서, 가문을 지키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죠.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주는구나. 미안하다, 수연아. 진짜 엄마는 너다. 수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절대 아이를 잘 키울게요.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도 잊지 않을 거예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풀려나가며 고요가 병실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처음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윤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 안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가족들의 얼굴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끝내 어머니는 아이를 놓지 않으셨지만 마지막엔 내 자리를 인정해 주셨지.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원망이 아닌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제단 앞에 무릎 꿇은 채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이 아이, 수현이랑 제가 꼭 지킬 겁니다. 조문을 마친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분이었어. 그 나이에 며느리를 위해 아이를 품다니. 집착도 있었겠지만 결국 가족을 위한 마음 아니었을까. 그 뒷말은 수연의 귀에 들렸지만 이제는 가슴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이 아이의 엄마로 살아갈게요. 부디 편히 쉬세요. 영정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고 하얀 연기는 마치 윤정의 영혼이 하늘로 오르는 듯 흩어졌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이가 맨 처음 입었던 작은 옷과 윤정의 영정 앞에 놓였던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뺨을 스치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피와 살로 이어진 내 아이. 엄마가 이제부터 널 꼭 지켜줄게. 태준이 다가와 아내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후회와 죄책감이 스쳤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수연아, 이젠 우리 둘이 이 아이를 키우자. 엄마가 남긴 상처 우리가 함께 치유하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거실 한쪽 윤정이 생전에 아기를 품고 웃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수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워했지만 끝내 이해했어요. 당신의 집착 속에도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지난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